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도반들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사실. 우리 농초 박문기 선생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네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분을 한번 꼭 뵙고 제가 공부했던 상고사 부분과 그분이 또 했던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참 우리 한국 선도의 한 부분을 중요하게 차지하셔가지고 널리 알리는데 이제 고생을 하셨던 분이 돼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그 문도들이 아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분이 주장했던 재밌는 한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천손족과 지손족의 차이거든요. 뭐 당연히 천손족은 우리 한민족, 동이족이죠. 근데 지손족을 이분은 이제 서양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쉽게 표현해서 이제 한국인과 서양인의 이 차이점을 하늘 사람인 우리는 우리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땅의 사람인 서양인들은 어떤 풍습을 가졌는가. 쉽게 얘기했어요. 지손족은 즉 늑대의 자손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문기 선생은 늑대가 진화된 게 바로 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천손족은 하늘 사람으로서 이제 홍익 인간과 인내천을 우리 생활 양식으로 삼아가는 사람인데 일단 지손족 즉 늑대의 후예들은 일단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서양인들은 우리 한국인을 보고 마늘 냄새 난다 그러죠. 뭐 쑥과 마늘 냄새 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도인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다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고, 노린내와 마늘 냄새의 차이가 천손족과 지손족의 차이다. 1번. 2번 복장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양복 그러지 않습니까? 양복. 서양인들의 복장이 양복인데 양복의 특징은 말이죠. 이 넥타이를 매는 거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도 어디 어관 정제하고 어떤 어려운 자리에 나갈 때는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게 하나의 문화 풍습이 되어버렸는데 원래 우리 천손족의 의복은 동전이 있는 한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 하르타니가 푹 퍼져가지고. 근데 왜 넥타이를 매느냐? 아주 이분 주장이 재미있습니다. 개는 목줄을 매놓고 묶어 놓으면은 먹이 걱정이 없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습성은 목줄을 매인 개와 동일하다. 즉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 속해 있는 자가 넥타이를 매는 것은 그 조직에 속해 있어서 내 자신이 편안하게 됐다라고 하는 아주 지손족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천손족은 넥타이를 매면 목졸림 현상이 있어 그렇게 답답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장에서 이 천손족과 지손족은 차이가 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천손족은 말이죠. 우리 후손을 낳고, 즉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몸조리를 2달 내지 석 달을 합니다. 즉 하늘 사람이
하늘 사람을 또다시 분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에 있어서 몸을 다시 보양해야 할 그 습성이 있어서 불의 기운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즉 산모는 아주 뜨끈뜨끈한 데 누워서 온몸에 뒤틀어진 뼈를 제대로 복원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는 2달 내지 3달 정도에 이제 산후 조리를 한다. 그런데 지손족은 산후 조리가 없다고 합니다. 낳자마자 곧바로 찬물을 샤워하고 엄청 뛰댕긴다 그러거든요. 늑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즉 걔는 새끼를 낳고 나자마자 곧바로 일 나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이 재밌는 지손족의 이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 바깥에서 노숙하는 버릇 있죠. 풍찬 노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서부 영화를 보면 서양인들은 말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들판에 누워서 이제 담요 하나 턱 걸치고 잠을 자려다 털털 털고 일나고 다시 또 활동하고 하는데 천손족은 땅에서 자고 나면은 온 샥싱 쑤셔가지고 거동을 잘 못한다 그러거든요. 반드시 잠자는 자리를 바로 잡아서 이부자리 깔고 그렇게 포근한 잠을 자야 몸이 전체에 보호가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지손족의 주 특징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아기를 낳으면 엎어 키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 천손족은 잠을 잘 때 누워서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하늘을 향해 열고 자면서 하늘과 내가 하나됨의 원리를 갖다가 실천하면서 잠을 자는데 지손족은 땅이 주인이기 때문에 땅을 가슴과 밀착을 시키면 편안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소위 엎드려 자는 거죠. 우리가 한때 미국 유학에 열심히 다녀오신 분들은요, 서양의 애 키우는 방법이 좋다고 엎어져서 키우는, 엎어서 잠을 자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식한 짓이다 그랬는데 이 농초 선생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손족은 땅에다가 가슴을 대고 천손족은 하늘에 가슴을 댄다. 이게 이제 또 그 차이고. 그 다음번째 드는 사례는 말이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손족, 즉 개는 말이죠. 똥과 오줌을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똥 쌀 때 절대 오줌을 안 누거든요. 우리 혹시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딱 오줌은 오줌 누고 똥은 똥만 눕니다. 그 우리 양변기 하는 그 화장실 구조를 보면 말이죠. 오줌 누는 것, 똥 누는 것 확실히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 천손족은 말이죠. 구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는 걸 먼저 하죠. 똥 마르면 똥 먼저 누고 오줌 마르면 오줌 먼저 누고 그리고 동시다발도 가능하죠. 똥 누러 갔다가 오줌도 같이 싸고. 근데 지손족은 개가 오줌 따로 똥 따로 하듯이 그 지손족도 똥 따로 오줌 따로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건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혹시 외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시면은 그 서양인들이 진짜 똥 따로 오줌 따로가 아닌 똥 오줌을 한꺼번에 하는지 따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농초 선생의 주장은 지손족은 확실히 따로따로 한답니다. 개와 같이 똥 눌 때는 똥만 누고 오줌 눌 때는 오줌만 눈다. 자, 그리고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천손족은 이 사람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업을 합니다. 단전에 손을 대고 그리고 백회와 백회를 서로 마주대면서 이제 고개를 딱 숙여주는 업을 하는 것으로 인사를 하는데
지손족은요, 만나면 끌어안고 뺨을 비비는 뽀뽀를 하거든요. 개 한 번 보십시오. 낯선 동네 낯선 개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코를 입에 주변에 갖다 대고 코 냄새 먼저 맡아보고 뺨을 갖다가 한번 뒤집어 보고 합니다. 이렇게. 맞대 보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 낯선 동네 처음 갔을 때에 예를 들어 교황이 말이죠, 그 나라를 첫 방문하면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입맞춤 하죠. 엎드려서. 그 개도 말이죠, 차 태우고 가가지고 땅에 처음 딱 내리고 나면 가장 먼저 땅 냄새 먼저 맡습니다. 땅에다 코를 대고요. 바깥에 하늘 냄새를 안 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손족은 땅부터 먼저 한다. 뭐 그 외에 이 이제 박문기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에 제가 알았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게 좀 이 19금 야동인데요. 섹슈얼 자세, 섹슈얼 자세를 보면 후배위라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개가 하는 자세, 양인들은 그것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천손족은 어떻게 하는 건 잘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테니까. 자, 이러한 천손족과 지손족의 차이를 연구하신 분이 농초 선생인데, 이분은 말이죠, 참 여러 가지 우리 천손족, 즉 동이족, 대동이족 또는 맥족이라고 이름합니다. 우리 맥족인데, 맥족의 이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천손족임을 여러 가지 증명을 해내며 하늘 사람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수련법을 많이 만들어내셨거든요. 그죠? 우리 동이족이 하는 수련법. 오늘은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천손과 지손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천손족의 후예다, 이걸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아마 이 문도들 지금도 이 수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행심공, 음성내공과 운기조식을 합해가지고 해뜨렸던 오행심공을 이 인정상공과 최영단 선생, 박문기 선생으로 이어지는 이 우리 천손족의 수련법, 당연히 주문수행과 운기조식입니다. 근데 그 오행심공법을 요 다음 시간에 박문기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이 시범을 한번 보이면서 수련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제가 어제 또 말을 하나 잘 못한 게, 이 박문기 선생이 살았던 곳이 전남 정읍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차 타고 내려가다가 고창 정읍이 그냥 고속도로 편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전남인 줄 알았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는 게 고창과 정읍은 전북이더라고요. 참 나이가 드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애교로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읍은 전북입니다. 이렇게 강정산 선생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하고, 동학의 전봉준 선생이 활동했던 무대는 다 전라북도더만요. 그저 전북 정읍임을 제가 좀 수정을 합니다. 오늘은 박문기 선생의 천손족과 지손족에 대한 걸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